초고속 충전기 브랜드 분석 제9편 아트뮤입니다. 오늘은 접지 충전기를 리뷰하고 저에게 가장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던 아트뮤 65W 충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것 같아 이번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트뮤는 국내 브랜드로 충전기, 케이블과 같은 전자기기 액세서리를 판매하면서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충전기 제조 정보를 확인해보니 제품을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더라고요. 가성비 좋은 브랜드에 직접 제조하는 충전기라니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되네요. 제품 포장은 다른 제품을 리뷰하면서 의문점이 생겨 잠시 확인하느라 개봉되어 있지만 원래는 비닐 포장이 되어서 배송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품을 열어보면 콘센트 부분에 보호캡이 씌워져 있는데 제품을 만져보면서 드는 느낌은 뭐랄까 마감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그런 느낌? 충전기 제품에서 보기 드물게 화재보험 2억 원이 보상된다는 건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게는 130g으로 비슷한 스펙인 접지 충전기였던 클레버 타키온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가벼운 것을 알 수 있고 두 개를 놓고 비교해보면 크기도 확실히 더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출력이나 내부 마감에서 차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가 달라지는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디자인은 클레버 타키온과 가로 세로가 다르기 때문에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간단하게 스펙부터 확인해보면 1번 포트는 단일 포트에서 최대 65W로 PD 충전 방식에서 스펙 대비 10에서 20% 높은 수준에서 과전류 차단이 작동되고 2개 포트 이상 사용 시 최대 45W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포트에서는 20W로 고정되어 있지만 USB A 타입 포트와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최대 15W 출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USB A 타입 포트를 확인하면서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스펙에 표기되어 있는 수치는 18W가 최대인데 27W까지 올라가면서 작동이 중지되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자세히 확인해봤는데 갤럭시 충전에서는 일반 고속 충전으로 15W 수준이었지만 삼성 보조 배터리 충전 시 22W까지 정상적으로 충전되는 것이 확인되는데 전류가 흐르는 정도를 보면 이건 과전류 차단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스펙 낮추기를 했다는 사실이 궁금하게 레이더에 적발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트와 동시에 사용 시에는 최대 15W로 낮아지는 모습이었는데 세 포트를 모두 사용했을 때 최대 출력의 총합이 65W가 아닌 75W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도 스펙 낮추기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표기되어 있는 스펙은 제가 확인했던 최대 출력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서 출력되는 스펙으로 사실은 최대 75W 출력 스펙을 갖고 있지만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이 불가능한 스펙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에서 충전되는 스펙이 표기되어 65W 충전기가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어떤지 확인해봤는데요. 1번 포트에서는 모두 초고속 충전 2.0으로 충전되고 2번과 USB A 타입 포트에서는 일반 고속 충전으로 충전되는데 2번 포트의 20W 출력은 스마트폰 충전에서 삼성의 PPS 충전보다는 아이폰 충전에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애플 20W 충전기와 출력에서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세 포트를 모두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2번 포트로 스마트폰 충전을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2번 포트에 라이트닝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으면 65W 출력은 사용 불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원이 분배되는 조건에서 충전 끊어짐 현상이 발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다른 충전기들과 다르다고 느낀 점은 두 가지로 전원을 분배해야 하는 포트를 제외하고는 전원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부분과 충전 끊어짐 현상이 발생한 후 충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복구되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확인했을 때 불필요하게 여러 번 재인식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아 충전 조건을 변경하는 게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돈은 안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더 좋았겠죠?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접지 충전기에서의 최대 장점은 바로 접지가 된다는 건데 전자파 측정기로 확인해보면 전기장 수치 변화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해보면 살짝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확실히 잘 잡아주는 느낌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은 접지와 일반 충전기의 차이점은 크게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간혹가다 특정 제품의 접지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접지라는 건 단순히 회로에 연결되어서 누설 전류를 대지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접지가 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어디서 주워들었기 때문에
접지 충전기를 사용해도 전류가 튄다고 느껴지는 현상은 누설 전류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흐르는 전기 흐름에서 영향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계 방향. 여러가지 테스트를 마치고 충전기를 만져보니 온도가 꽤 올라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각 부위별로 온도계를 위치시켜주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갑자기 아이폰 카톡티가 너무 거슬린다는 느낌이 들어 커스터마이징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촬영하다 떨어뜨리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네요. 먼저 갤럭시 S22 울트라를 충전해서 확인해보면 초고속 충전 2.0으로 충전되면서 최고 온도 약 55도로 전체적으로 온도가 골고루 퍼지는 모습에 동일한 스펙의 다른 지라갈림 충전기들과 큰 차이 없는 모습인데요. 다른 충전기들과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최고 출력인 60W로 1시간 동안 가동했을 때 최고 온도가 약 82도까지 상승하면서 최저 온도와 27도가량 차이가 나면서 다른 충전기들에 비해 최고 온도는 높고 최저 온도 수치와의 차이가 상당히 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충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장시간 최고 출력으로 사용하면서 온도 관리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인데 열 배출을 차단하고 계속 가동해보니 약 30분 후 109도에 도달하며 과열 방지 센서가 동작하며 작동이 중지되었습니다. 생긴 거는 살짝 허접하게 생겼는데 만져보면 의외로 플라스틱 자체는 그렇게 싸구려 소재를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라 도대체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 둔 건지 점점 더 궁금해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건 때려보면 답이 나오겠죠? 많이 놀랬죠? S22는 이전에 한 업체에게 제가 한 달 뒤에 돌려준다고 약속하고 빌렸던 스마트폰인데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대표님께서는 지금쯤 저를 욕하고 있으시겠죠? 디스플레이와 유사한 터치감의 슬림한 강화 유리를 찾으신다면 폴더블 디스플레이 유리 제조업체에서 100% 국내 기술로 제조한 티거 글라코스 강화 유리를 네이버에서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사망했습니다. 불도 안 들어오네요. 충전기는 사망했지만 몽키로 아무리 때려봐도 충전기는 열리지 않는 게 어쩌면 사망하더라도 내부는 절대 열어봐선 안 된다는 제조사의 의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게 열어줘도 되지만 어디서 사망한 건지 확인해보니 뭔가 회로에서 떨어져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충전기가 사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열어줘도 되지만 이쁘게 분해하는 이유를 굳이 따져보자면 꽤나 마음에 들었던 충전기에 대한 예우랄까? 다 열어서 하나씩 확인해보면 먼저 방열 상태는 써멀패드와 실리콘으로 열 배출 처리를 해두었지만 그렇게 꼼꼼한 건 아니고 최소한의 작업만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절연 대책도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절연판이 아닌 필름을 이용한 것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조 단가를 낮추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다소 부실해 보였던 방열과 절연 대책에 비해 회로 마감은 크게 나쁘지 않다는 느낌. 제조 단가를 유지하기 위해 방열 처리와 같은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고 내부 회로 퀄리티에 더 집중한 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같은 스펙의 같은 구성임에도 전원 분배나 과전류 차단 부분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가 궁금해져서 클레버 타키온과 베이스어스 충전기를 확인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봤는데요. 출력 스펙과 충전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구성 자체는 굉장히 유사하지만 전력 분배, 특히 이번 단자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던 베이스어스와 클레버 타키온에서 출력 단자를 제어하는 칩이 동일한 회사의 다른 모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두 제품 다 동일하게 출처를 알 수 없는 회사의 칩이 발견되었습니다. 회로를 구성하는 칩에 일련 번호를 새겨둔다는 건 출처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것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어디서 어떻게 제조한 건지 확인이 불가능해서 이런 모습은 가품 충전기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칩에 회사의 로고나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다는 건 그 회사의 이름을 걸고 제조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고생해서 제조한 칩에 그 회사의 이름을 걸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접지 부분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봤는데 내려쳐도 열리지 않길래 자세히 확인해보니 내부가 나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 외적인 부분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브랜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접지선은 회로의 끝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라갈륨 칩은 나비타스에서 제조한 링케 65W, 클레버 75W 충전기와 동일한 모델의 지라갈륨 컨버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번 리뷰를 통해 같은 구성과 동일한 지라갈륨 칩으로 제조하더라도 그 안에 결합되어 있는 작은 칩 하나하나가 제품의 전반적인 퀄리티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느낀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결론. 아트뮤 65W 지라갈륨 충전기는 외적 마감이나 열 배출과 같은 물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다는 느낌이지만 충전기라는 제품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바라본다면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성능의 질은 크게 떨어뜨리지 않은 제품이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높은 퀄리티보다는 가성비 제품으로 구매를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